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무영탑은 현진건의 장편소설로 신라 경덕왕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졌으며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에 관한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부여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29. 경신은 덤덤히 무엇을 생각하다가 그러면 기에 파혼을 해달란 말씀입니다 그려? 하고 다시 한번 다지었다. 그 말소리는 어딘지 구슬픈 가락을 띄었다. 걸걸한 장부의 심장에도 소나기에 들었던 보옥을 놓치는 듯한 애틋하고 안타까운 정이 없지 않은 탓이리라. 서방님이 초행을 오셨다가 창피를 보시느니. 주만도 목이 메이었다. 이렇듯 의젓하고 훤칠한 약혼한 이를 만나자마자 갈리는 것이 슬펐다. 은인은 될 값에 척진 일이 없는 그이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설거웠다. 사정이 정 그러하시다면 경신의 목소리는 침통하였다. 우리가 부부는 될 수 없는 노릇, 그것만은 나도 단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혼을 해주신단 말씀인지. 파혼이야 그렇게 급할 것 있겠습니까? 날짜는 부둥부둥 닥쳐오는데 파혼을 하신다면 하루바삐 하시는 것이. 주마는 바득바득 조르는 듯한 것이 미안스러워서 말끝을 흐리마리 하였다. 경신은 황소의 울음 같은 큰 한숨을 내뿜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잦아진 듯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자상스럽게 다시 물었다. 그런데 그 탑은 언제쯤 완성이 된답니까? 분명히 모르시겠지만 어림치고. 아마 8월 한가위 안팎으로 될 법하대요. 그러면 아직도 날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려? 그 안에 또 무슨 일이나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경신은 두 애인의 장례를 위하여 걱정까지 해주었다. 주마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 묻어난 남자란 말은 미리 소문을 들어 알았지만은 이대도록 점잖고 자상할 줄은 몰랐다. 웬만한 사내 같으면 그 말을 들었으면 펄펄 뛰고 빼쭉셀쭉하며 돌아서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되장케 빈정거리고 놀려먹으려 들 것이거늘 이렇게 정중하게 진국으로 동정까지 해줄 줄은 참말 뜻밖이었다. 그런 염려까지 해주시니 저는 주마는 너무 억색하여 말을 잘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암만 해도 그 간특한 금지가 무슨 일을 또 저지를까 싶어서 종시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하루바삐 탑이 끝이 나서 두 분이 서라벌을 떠나버리셔야 될 터인데. 저도 마음이 조비비는 듯 합니다만 어디 탑이 그렇게 뜻대로 속히 끝이 나야지요. 저번 날 밤에도 그 아사달이란 이가 많이 다쳤을 테니 또 며칠 동안은 일을 잘 못했을 것이고. 서방님께서 곧 구해내신 탓에 그리 많이 다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파혼은 고만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주마는 경신의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 자기네의 사랑에 대한 동정을 해주신다면서 파혼을 거절하는 것은 또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첫째, 내가 파혼을 한다면 늙으신 이손께서 적지 않게 언짢아 하시고 기에 파혼하려는 까닭을 아시려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좋으신 어른을 상심시키는 것이 마음에 불안막심한 일이고, 둘째는 파혼이고 뭐고 해서 소문이 왁자지껄하게 나게 되면 두 분이 몸을 빼어 달아나시는데도 적지 않은 방해가 될는지 모르죠. 그러면 서방님만 창피하실 것 아니에요? 내야 뭐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정혼한 아내가 달아났기로 얘기거리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큰 탈이야 날 것이 없지만은 파혼으로 말미암아 두 분의 일이 혹시 탈로라도 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신의 말은 차근차근하고도 어디까지 정중하였다. 주마는 감격의 회오리바람 속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자기를 마다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겠다는 장내 아내를 이렇듯 곰살 굳고 알뜰하게 두호하고 위해줄 줄이야. 주마는 땅바닥에 그대로 꿇어 엎드렸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넓으신 은혜를 어떻게 갚사올지. 경씨는 깜짝 놀라 주만을 붙들어 일으키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눅눅한 찬 땅바닥에 고마울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목석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애달픈 사정을 듣고도 모르는 채 할 수 있습니까? 주만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고이었다. 아, 알 수 없는 건 사람의 운명. 경씨는 홀로 한탄하다가 주만을 돌아보며 자, 이제 돌아가십시다. 밤바람이 너무 찹니다. 혹은 집에서 찾으실는지 모르니. 둘은 또 아까 모양으로 사랑하는 부부처럼 어두운 밤길을 나란히 더듬더듬 걸었다. 130. 아사녀가 그 노파의 집에 묵은 지도 어느덧 사흘 나흘이 지났건만 주인 노파의 친절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끼니마다 고량 진미와 포근포근한 비단 이부자리는 노독을 흠씬 풀어내고 지친 몸을 소복시키기에 넉넉하였다. 그 헬쓱하게 여인 뺨에도 발그스름하게 화색이 돌아났다. 분결 같은 손등에는 포동포동하게 부어오른 것이 그대로 살이 되고 말았다. 거울 속에 나타나는 얼굴은 제가 보아도 며칠 전과는 아주 딴판으로 고와 보였다. 노파는 이따금 홀린 듯이 물끄러미 아사녀를 바라보다가 예쁘기도 하올시고 의젓도 하올시고 천상 선녀는 마치 몰라도 지상에는 저런 인물은 다시 없겠구려. 무슨 노래나 읊조리는 가락으로 칭찬을 하였다. 옥으로 새겼는가 꽃으로 그렸는가 귀빛감도 훌륭한 좋은 얼굴 새뿔한 마마님이 되어도 기염 받기는 혼자 할 리가 그 고생을 하다니 그 거지 중에도 상거지 꼴을 하다니 노파는 연방 콧소리 웃음소리를 뒤섞어내며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여보 젊으시네. 한다 하는 재상가의 마마가 되시려오. 의젓한 기공자의 알뜰한 사랑 노릇을 하시려오. 12대문에 남종 여종 수백 명을 거느리고 능나 주단을 휘감고 치감고 옥주발 은탕기에 진수성찬이 썩어나고 눈이 부신 황금 팔찌 가락지 구슬 목걸이 귀걸이를 끼고 달고 걸고 나가면 침향목 수레에 수없는 추종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에라 치워라 벽제성도 호기롭고 들면 호피방석에
당나라 비단 금침에 원행몽을 달게 꿀 자리를 내 한 군데 지시해 드릴까? 노파는 신들린 사람이 넋두리하듯 한바탕 늘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사녀는 그 푸념 가운데 뼈가 든 줄을 꿈에도 몰랐다. 마음 좋은 노파가 자기를 놀려먹느라고 농담을 짓거리는 줄만 알고 흘려들었다. 이따금 너무 불안스러워서 설거지라도 거들려 나가려 치면 그 노파는 질색을 하였다. 그 고운 손에 왜 물을 묻힌단 말이오? 그 옷 같은 손등이 거칠어지면 어쩌자고? 젊은이란 열손 재배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라오. 가꾸고 꾸며도 가는 청춘이야 잡을 수 없지만은 왜 일세로 건늙힌단 말이오. 젊으신 내 같은 이는 분세수 단장이나 하고 고이 그 어여쁜 얼굴을 아끼셔야 됩니다. 이를 거둔답게 원 천만에 될 뻔이나 한 말인가. 그저 일은 늙은 것이 해먹어야지. 알아볼 눈퉁도 없고 쥐어볼 저통도 없으니 어느 나비가 다시 찾아들겠소. 그저 마른 일 진일로나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오. 더군다나 내가 눈두덩이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야 왜 내 집에 온 손님이 손끝인들 까딱을 하게 한단 말이오. 어떻게 노인네를 일을 시켜요? 일은 젊은 사람이 해야지요. 하고 아사녀가 웃으며 반박을 할 것 같으면 노파는 천길만길 더 뛴다. 원 이런 말 보았나? 그렇게 떡 먹듯이 일러 듣겨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오. 그건 시골 무지렁이나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오. 그 서방이란 게 서방이요 건방이지. 여편네 한테 건방이나 부리고 부려먹기나 하고 걸핏하면 난장이나 치고 그래서 여편네의 아까운 청춘을 다 늙힌단 말이오. 젊으신 내도 이왕 서울에 왔으니 그 서방이란 게 있거든 하루바삐 떼어버리시구려. 그 무지막지한 것들이 어디 인간이오. 우리 서라벌 사내야 다들 제 계집 기해할 줄 안다오. 어디 일을 시킬까 손찌검을 할까. 또 그 시부모란 건 늙은 것들은 제 젊었을 때 고생한 건 잊어버리고 며느리만 보면 들볶기나 하고 일만 시켜 먹으려 들지 않소. 그래서 젊으신 내도 그런 말을 하는가 보마는 사람이란 나이가 젊었을 때 흥청도 거리고 고이 가꾸어야지. 다 늙은 내야 아무리 꾸민들 주름살이 펴질 거요. 악센 뼈마디가 몰씬몰씬해질 거요. 그러니 일을 암만 해도 상관이 없다 말이거든. 그런데 젊은이를 왜 일을 시킨단 말이오. 아사녀는 빵긋이 웃고 물러서는 수밖에 없었다. 그 노파가 시골뜨기는 사람이 아닌 듯이 휘몰아 세우고 욕지거리를 하는 것이 적이 마음에 불쾌는 하였지만 그렇지 않다고 끝끝내 고집을 세워서 그의 비위를 거스를 수도 없었다. 이렇게 자기를 엇들고 받들고 위해주는 그의 고마움을 생각한들 어떻게 조금치라도 그의 뜻을 받지 않고 불쾌하게 할 것이랴. 그러나 그 노파가 그렇게 시골 시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다른 까닭이 붙은 줄이야 아사녀는 멍충이같이 몰라들었다. 시집살이를 못해본 아사녀임에 시부모가 아무리 그악스럽다 한들 자기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오. 더구나 그 노파가 아무리 시골 아내를 욕을 해도
아사다를 빗대놓고 하는 말이거니 생각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131. 아사녀는 물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림자 못을 찾았다. 그 노파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도 얼마나 다행한지 몰랐다. 한낮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닌 밤중에나 꼭두 아침이라도 남편 그리운 생각이 간절할 때마다 불현듯 뛰어나오기에 가까운 것이 무엇보다도 좋고 편하였다. 여러 번 돌아보고 들여다본 탓으로 인제 물속에 일렁거리는 그림자란 그림자는 낯이 익다시피 되었다. 해가 어디만큼 떠오르면 어느 그림자가 어떻게 가로눕고 또 그 길이가 얼만큼 되는 것까지 짐작하게 되었다. 수멸수멸하는 물 얼굴도 정이 들었다. 그러나 탑 같은 그림자는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따금 눈에 서투른 그림자가 얼씬하면 옳지, 인제야 하고 가슴을 두근거렸으나 흘러가는 구름 조각이 그를 속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오늘도 그 탑이 덜 되었구나. 발길을 돌릴 적마다 아사녀는 실망한 듯이 혼자 속살거렸으나 그러나 그 탑이 완성만 되면 그림자가 비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오늘 밤은 제법 달이 밝았다. 아사녀는 꿈꾸는 듯한 걸음걸이로 휘넓은 목가를 돌고 또 돌며 탑 그림자를 눈여겨 찾아보았지만 새파란 하늘이 가로눕고 별들이 한들한들 춤추며 지나갈 뿐 지친 듯이 풀밭에 주저앉아 은사시를 출렁거리며 흘러가는 달빛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나는 또 어디 가셨나 하고 찾았더니 또 여길 나왔구려. 등 뒤에서 콩콩이 소리가 났다. 오늘은 무슨 볼일이 있다고 다 저녁 때나 되어 잔뜩 꾸미고 나가더니 어느 결에 돌아온 모양이었다. 오늘은 달이 꽤 있구려. 젊으신 내 같은 이는 심해도 날만하구려. 하고 아사녀 곁에 와서 나란히 앉으며 어깨를 툭 친다. 볼일은 다 잘 보셨어요? 콩콩이는 연방 웃어 보이며 기뻐서 못 견디는 눈치였다. 이번 볼일이 정말 없이 들어맞기만 하면 나한테도 좋지만 젊으신 내한테 더 좋은 일이라오. 아사녀는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이 수상스러웠다. 저한테 좋은 일이 무슨 일일까요? 글쎄 가만히 있구려. 이 늙은 것한테 만사를 맡기구려. 내가 젊으신 내를 이롭게 했으면 했지 혈마 해야 붙이겠소. 그런데 그 그림자는 인제 찾았소? 아니에요. 아직 그 탑이 덜 되었는지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거기가 어디라고? 하다가 콩콩이는 아사녀에게 실망을 줄까 보아 슬쩍 말 허두를 돌리었다. 도대체 그 탑이 완성되기를 왜 그렇게 바라시오? 필경 곡절이 있겠구려. 아사녀는 벌써 며칠을 콩콩이 집에 있었지만 자기 속사정은 아직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그 노파 또한 굳이 알려들지도 않았다. 이때 참 말씀을 못 여쭈었습니다만 그 탑을 짓는 이가 제 남편이랍니다. 그 탑이 완성이 되어야 그 일을 만나게 해준대요. 여자의 부정한 몸으로 절 안에 발을 못 들여놓게 한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탑 쌓는 석수장이가 젊으신 내의 남편이 된단 말이오? 이름은 무엇라 하오? 아사달이랍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그 못에 그림자를 찾는 게로구려. 오 옳지 오라.
콩콩이는 몇 번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그러면 진작 그런 말을 할 게지 하고 매우 못마땅해 하다가 다시 생각을 돌리는 듯 혼잣말같이 중얼거렸다. 그 어른 마음에 든 다음에야 남편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단 말인고. 그건 무슨 말씀이야요? 아사녀도 차차 콩콩이의 말씨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 좋은 늙은이도 무슨 꿍꿍이 속이 있구나 생각하며 마음이 섬뜩해짐을 느꼈다. 아니요, 젊으신네 알 것은 아니요. 내 혼자 무슨 딴 생각을 한 거라오. 주책머리 없는 늙은이란 이런 때 알아본단 말이거든. 무두무미하게 그게 무슨 소리람. 아무튼 아깝소, 아까워. 멋이 아깝단 말씀이에요? 아사녀는 더럭 의증을 내며 재쳐 물었다. 그러면 아깝지 않고 그 옷 같은 얼굴로 석수장이 계집 노릇은 아깝지, 아까워. 하며 콩콩이는 능갈지게 또 웃어대었다. 132. 석수장이 계집 노릇은 너무 아깝다. 아사녀는 다른 말은 다 흘려들었지만은 이 말만은 뼈가 저리도록 새겨들렸다. 그렇듯 좋고 착하고 보살님의 현신인 듯하던 이 늙은이가 그 언사와 거동이 오늘 밤 따라 이렇게 천착스럽고 수상한 생각이 와락 일어나는 것을 걷잡을 수 없었다. 주름살이 메이도록 분을 덕지덕지 올린 것도, 시들어진 뺨에 발그스럼하게 연지를 칠한 것도 망측스럽고 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건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야요? 아사녀의 두 뺨도 뾰로통해지고 절로 말소리도 날카로워졌다. 노파는 말끄러미 아사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제 말이 너무 지나친 것을 깨달았음이리라. 어규, 젊으신데 잘못되었구려. 늙은 건 말이 어디 종작이 있소. 원 짓거리기만 하면 말이 되는 줄 알고 원 망할년의 입주둥아리가. 제가 저를 여지없이 나무라다가 여보, 젊으신네. 늙은 것이 그저 입버릇이 사나워서 그렇지 무슨 다른 뜻이야 있었겠소. 젊으신네가 하도 아름답고 의젓하기에 웃느라고 한 소리 아니오. 그만 일에 그렇게 화를 낼 거야 무엇 있소. 내가 젊으신네 영감을 복이나 하였기에 헐뜯어 말할 거요. 하도 젊으신네가 잘나서 이 늙은 것이 반은 미치다시피 되어 말이 함부로 나왔구려. 너스레를 놓는 바람에 아사녀는 이렇듯 신세 많이 진 늙은이에게 괜히 촉바른 소리를 하였다고 후회하였다. 노파는 눈을 두리번 하며 한동안 무엇을 생각하다가 여보, 젊으신네. 일인즉 매우 수상하구려. 젊은 아내가 천리원정을 멀다 않고 찾아왔는데 안 만나는 까닭이 무슨 까닭이란 말이오. 사람이 목석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듯 매정할 수가 있소. 그야 말짝으로 필류곡절이지. 제 남편이야 제 온 것을 어디 알기나 해요? 문지기가 가로막고 들이지를 않으니 그렇지. 그럴싸도 싶지만은 그렇지 않은 까닭도 또 있다오. 젊으신 내 영감이 미리 문지기에게 일러두지 않은 다음에야 그 문지기가 억하심정으로 들이지를 않는단 말이오. 어떻게 저 올 것을 알고 미리 부탁을 해둔단 말씀이야요. 노파는 매우 딱한 듯이 어규, 딱해라.
저렇게 고지식하게 생각을 하니까 나타나지도 않을 그림자나 찾아보라고 어리덤덤한 수작으로 돌려 세웠구려. 말하기는 안 되었지만 만일 젊으신 내 영감이 젊으신 내 같이 잘났다면 저보다 여러 곱절 잘나셨답니다. 그러면 큰일이구려. 그래, 여기 온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3년이나 되었어요. 3년? 어규, 3년 동안에 그래 새파란 젊은이가 독수공방을 할 것 같소? 벌써 탈이 난 거요. 더구나 불국사 같은 대차례는 대갓집 마마님들의 불공이 작고 그렇게 잘난 젊은이가 그들의 눈에 띄었다면 그대로 둘 것 같소? 여부 없지, 여부 없어. 혈마. 여보, 혈마가 다 뭐요? 혈마가 사람을 죽인다오. 큰일 났구먼. 어규, 가엾어라. 저렇게 예쁜 댕내를. 아사녀의 가슴엔 무엇이 탁 맞히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팽개와 싹불의 말이 과연 참말이었던가. 나는 그 문지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몰풍스럽게 굴지를 않더니 아사다를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노발대발 천길만길 뛰지를 않았던가. 노파는 아사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보고 어규, 가엾어라. 어규, 딱해라. 그야 젊으신 내 남편이야 문지기를 보고 그런 부탁을 안 했는지 모르지. 보아하니 두 분의 금실이 여간 좋지 않았던 모양이니 어떤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 계집년이 죽일 년이지. 필경은 그년이 그 문지기를 돈푼이나 주고 본 여편네가 오거든 젊은 아내 들여놓지도 못하도록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지 모르지. 원 세상에 원수의 년도 있지 그려 몹쓸 년도 있지 그려. 아사녀는 혹 하고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여보, 젊으신네 너무 상심을 낭 마시오. 꼭 그런 줄야 낸들 알 수 있소. 세상에 못 믿을 건 사내의 마음입니다. 계집한테 미치기만 하면 그대로 환장이 되는 거니 그걸 다 속을 썩여서야 어디 사람이 배견할 수가 있소. 어디 저 아니면 세상에 사내씨가 말랐답디까. 유들유들하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거든. 자, 일어나오.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잠이나 잡시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무얼 한단 말이오. 살이나 내렸지. 내일이라도 또 좋은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하오. 133. 그 이튿날 저녁나절 아사녀는 목가를 또 한 바퀴 휘 돌아오니까 콩콩이 집 문 앞에 으리으리한 좋은 수레가 한 채 놓이고 홍달모 달린 벙거지를 젖혀 쓴 구종 몇몇이 두런두런 짓거리고 있었다. 콩콩이 집에 손님이 들기도 처음이요. 손님이 든데도 이런 굉장한 손님이 들 줄은 정말 뜻밖이었다. 아사녀는 어쩐지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어서 곧 발길을 돌려 서려다가 그래도 자기가 신세지고 있는 집에 벼랑간 손님이 들어 그 노파가 혼자 손에 쩔쩔 맬 것을 생각하고 조심조심 걸어 들어와 보니 바깥에 들리는 것과는 딴판으로 안에는 조용한 게 인기척도 없는 듯 하였다. 아사녀가 가만히 마루에 올라섬에 안방에서 영창 하나를 새에 두고 은밀한 수작이 새어 흘렀다. 그래, 자네 말 맞다나 그 천하절색은
어디로 갔나? 하하하. 점잖은 아마 꺽쇠디 꺽센 목소리는 아마 노파를 찾아온 사내 손님의 음성이리라. 인제 고대 들어오겠지요. 어규, 대감께서도 그렇게 급하십니까? 갈데없는 주인 노파의 흐물어진 수작이 분명하다. 그래, 오기는 어디서 왔다던가? 자네가 근지를 분명히 아는가? 벌써 몇째 만화님이 되실 텐데 근지를 캐시면 무얼 하십니까? 인물만 묻어나면 고만 입지요. 원 자네는 인물하고 인물만 주지만은 내 집사람을 만드자면 첫째 근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닌가? 뭐 성골 진골에 정실 부인을 구하시는 것 아니겠고 대감의 눈에 드시면 고만이지 근지는 알아 무엇합니까? 아무튼 한번 보시기만 하십시오. 당명황의 양귀비도 저만큼 물러앉으라 하실 테니. 앞다 추어 올리기는 양태진만 할 말로야. 황금 만냥도 아깝지 않지만은. 엿듣는 아사녀는 아까부터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과연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지 또는 다른 수작인지 분명히 종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온몸이 귀가 되어 한 걸음 두 걸음 안방 옆으로 다가들어섰다. 그런데 여봅시오 대감, 한 가지 난처한 일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서방이 있대요. 콩콩이는 어떻게 목소리를 낮추는지 하마하더면 몰라들을 뻔하였다. 응? 서방이 있어? 그러면 유부녀란 말이지.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될 말인가? 사내 손님의 성난 듯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안 될 것이 뭐입시오. 그까지 시골뜨기 서방이 100명이 있은들 무슨 상관입니까? 한번 서슬푸른 대감댁으로 들어간 다음에야 제가 하늘 위에 별 쳐다보기지 무슨 별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근지도 알아보지 않았답니다. 어쩌냐게야 말말 끝에 서방 있는 계집이란 소리를 들어 알았지요. 아사녀는 머리 위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듯 하였다. 갈데없는 제 이야기다. 어서 달아나야, 어서 달아나야. 속으로 외치면서도 웬일인지 발을 동여매 놓은 듯 움직일 수 없는데 회오리 바람이 설레는 듯한 귓속으로는 방 안에 가만가만한 말낯이 마치 화살촉 모양으로 들어박혔다. 서방 있는 계집을 안 될 말, 안 될 말. 사내는 종시 의려를 한다. 원 대감도 딱도 하십니다. 그까지 서방은 생각하실 것도 없대도 그러시네. 그까지 돌이나 쪼아먹고 사는 위인을 정 말썽을 부리거든 돈양간이나 두둑히 주면 저도 새 장가 들고 좋아할 것 아닙니까? 아사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하여 살이 부들부들 떨렸다. 오, 그러면 그 서방이란 자가 석수장이란 말인가? 그렇대요. 바로 저 불국사에서 탑을 짓는 석수래요. 그 석수에 짓는 탑 그림자가 비친다고 해서 하루에도 몇 번을 그림자 못으로 간답니다. 지금도 아마 거길 간 듯합니다. 여기서 거기가 어디라고 우두머니 못 가야 앉아서 그림자 나타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꼴은 아닌 게 아니라 불쌍도 해요. 그러면
쑥배기는 아주 쑥배긴 모양이나 석수장이 계집이 오직할까? 아닙시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녀는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살그머니 마루를 내려서서 나는 듯이 뒷곁으로 돌았다. 앞문으로 나가다가는 그 감때 사나운 구종들에게 잡힐 듯한 염려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 집에는 뒷곁도 조그마한 중문이 하나도 아니오 둘씩이나 있었다. 남의 눈에 뜨이지 않고 드나들기에는 막상이었다. 아사녀는 그 중문 하나를 열고 진동 한동 뛰어나왔다. 134. 콩콩이 집 뒷문을 빠져나온 아사녀는 사나운 짐승에게 쫓기는 모양으로 한동안 허방지방 줄다름질을 쳤다. 뒤에서 누가 시근벌떡거리고 잡으러 오는 듯 하여 발길 닿는 대로 들숨 날숨 없이 달아나기만 하였다. 물론 어디로 간다는 지향조차 없었다. 얼마를 뛰어왔는지 숨은 턱에 닿고 대자국을 옮길 수 없어 마침 길 옆에 우거진 갈밭을 발견하고 그 속에 뛰어들어 은신을 하고 눈을 내어 바라보매 벌써 어슬어슬한 저녁 안개에 쌓이고 콩콩이 집이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있는 지척에서 또 이런 변을 당할 줄이야. 오는 도중에는 뜨내기 못된 젊은 것들의 성화를 받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모면하기가 쉬웠던 셈이다. 의젓한 구종을 늘어세우고 버젓한 수레에 높이 앉은 명색 대감이 이런 불측한 출입을 할 줄이야. 애송이 이리 때보다 이 늙은 이리가 여러 배꼽절 더 무섭고 더 치가 떨리었다. 더구나 그 소중한 남편을 개새끼보다도 더 우습게 하는 것이 절통절통하였다. 이것도 내 탓이다. 나 때문에 공연히 남편까지 욕을 보이는구나. 함에 아사녀는 몸둘 곳을 몰랐다. 그때 죽어버렸을 것을, 그 사자수 푸른 물결에 몸을 던져버렸던들 그 몹쓸 고생도 아니하였을 것을, 몸은 비록 어복 중에 장사를 지냈을 망정 혼이라도 고장의 하늘에 남아있다가 아사달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보았을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두가 제 잘못이었다. 한번 죽음을 결단한 다음에야 무서울 것이 무엇이며 어려울 것이 무엇이랴 하고 길을 떠난 것부터 잘못이었다. 죽음보다 몇 곱절 더 무섭고 더 어려운 고비를 얼마나 겪었는가. 그 흉물스러운 콩콩이를 태산같이 믿은 것은 잘못 중에도 큰 잘못이었다. 아무리 의지가지가 없는 형편이라 하기로, 아무리 하루 이틀만 지나면 탑 그림자가 나타나고 곧 남편을 만날 수 있다기로 턱없이 남의 신세를 진 것이 불찰이다. 그러면 어찌하랴. 지금 새삼스럽게 또 어디로 달아날 것이랴. 전자에는 이런 변을 당할 적마다 서라벌로 이를 악물고 내달았거니와 인제는 갈 길조차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만이 있을 수도 없는 노릇, 만일 붙들리기만 하면 이번이란 이번이야말로 떼쳐날 길이 없다. 어디 드니 좀 더 멀리라도 피신을 해야 한다. 아사녀는 깜틀하며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언뜻 불국사 생각이 떠올랐다. 옳다. 좌우간 또 불국사로나 가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는 벌써 떨어지고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여 길을 찾기가 아득하였으나 아무튼 불국사 방향을 어림잡고 갈팡질팡 걷기 시작하였다. 어디로 어떻게 돌았는지 아사녀 저 자신도 알 수는 없었으되 어스레한 가운데에도 훤하게 트인 큰 길이 보였다. 아사녀가 문지기에게 쫓겨
그림자 못을 찾아가던 좁은 길가는 딴판으로 크고 넓은 것을 보면 서라벌에서 불국사로 바로 뚫린 대로가 분명하다. 아사녀가 그 길로 휘잡아들어 얼마 걷지 않아서 과연 불국사 대문의 붉은 기둥이 그리 멀지 않게 뚜렷이 바라보였다. 아사녀가 딴 길로 나온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불국사 문을 바라만 보고 허둥지둥 발길을 옮기고 있을 때 문득 등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아사녀는 몸을 흠칫하며 길 한옆으로 비켜서는데 가슴은 두방망이질을 하였다. 나를 잡으러 오는가 보다. 길가라 으슥한 숲도 없으니 은신할 도리도 없고 그렇다고 달아나자 하니 저편에서 말을 달려오는 다음에야 몇 걸음을 안 옮겨놓아 잡힐 것은 정한 이치였다. 아사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 옹송그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뚜벅뚜벅 하는 말굽 소리는 과연 아사녀 있는 곳으로 가까워 왔다. 아사녀의 등 뒤에서는 찬 소름이 쭉쭉 끼치었다. 벼랑간 동이 좀 뜨게 난데없는 숨찬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에구, 에구, 아가씨, 구슬 아가씨, 좀 같이 가요. 셋내는 죽겠는뎁시오. 어서 오너라, 어서 와. 왜 내 말은 절름절름 저느냐? 하고 앞장을 섰던 말굽소리가 바로 아사녀의 등 뒤에서 멈춰지는 듯 하였다. 아사녀는 여자의 말소리에 적이 마음을 놓고 제 뒤를 힐끗 돌아다 보았다. 두 간통도 안 떨어진 곳에 웬 젊은 여자가 마상에 높이 앉은 뒷모양이 보이었다. 135. 어둠이 짙어지자 소승때 모르는 달빛이 백금과 같이 번쩍인다. 세상에 출중한 여자도 있구나. 아사녀는 그 여자의 훨씬 편 날씬한 허리와 둥그스름한 어깨판과 달빛에 아롱거리는 비단 옷자락의 무늬를 바라보며 일순간 제 비참한 경우도 잊어버리고 속으로 속살거렸다. 한 손으로 느슨하게 말고삐를 거사거리고 또 한 손으로 손잡이에 옥을 물린 채찍을 비껴든 모양은 옛 이야기 속에서나 빠져나오는 여장부를 생각나게 하였다. 옥중 등자는 새파란 불길이 이는 듯한데 맵시 있는 말이 하부이 놓이어 가만히 멈춰 있는데도 항청항청 그네질을 하는 것 같다. 저만큼 말 등에 거의 달라붙은 듯한 방구리 같은 여자가 새근새근하며 말을 채쳐 달려온다. 아까 같이 가자고 소리를 쳐서 앞선 이의 말을 멈추게 한 여자이리라. 거의 따라서게 되자 뒤떨어졌던 이는 할딱할딱 숨이 넘어가는 듯 하다가 그래도 연방 종알거리였다. 에구, 아가씨도 아무리 급하시기로. 에구, 아가씨도 아무리 아사달 서방님을 만나시기가 급하시기로 그렇게 급하게 가신단 말입시오. 이 털인년을 죽으라면 그냥 죽으라시지. 아사녀는 저도 모를 사이에 몸을 소스라치었다. 아사달 서방님이란 말이 그의 귀를 칼로 에어내는 듯한 까닭이었다. 아사달님 말은 왜 또 이렁성거리느냐? 앞선 여자가 꾸짖는 듯이 한마디 하고 말머리를 돌이켜 두 여자가 나란히 아사녀를 마주보며 말을 놓아 지나간다. 아사녀의 핑핑 내어돌리는 시선 가운데 달빛을 나는 그 여자의 앞모양이 뚜렷이 나타났다. 뒷모양보다 앞모양은 약간 파리한 듯 하였으나 그 얼굴은 황홀하도록 아름다웠다. 이 여자, 아사녀의 가슴 속에서 무엇이 피를 뿜으며 부르짖었다. 이 여자다. 아사달님의 사랑이 바로 이 여자다. 아사녀의 눈에는 핏발이 섰다. 온몸은
설 한풍에 휘둘리는 것처럼 와들와들 떨렸다. 그 여자도 지나치면서 유심히 아사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제가 데리고 가는 시비인 듯한 뒤따라온 여자에게 가만히 속살거렸다. 세상에 어여쁜 여자도 있구나. 글쎄시오. 이만저만한 인물이 아닌뎁시오. 저렇게 어여쁜 여자는 난생 처음 보겠구나. 하고 그 여자는 또 한 번 힐끗 돌아보았다. 두 눈길은 찡하고 소리라도 낼 듯이 마주 부딪혔다. 웬 여자일깝시오? 이 어두울 역에 길가에 혼자 섰으니 그야 누가 알겠니? 그리고 두 여자는 뚜벅뚜벅 말을 채쳐 지나갔다. 아사녀는 돌쳐서서 그들의 가는 곳을 안청이 퉁겨나오도록 바라보았다. 그들의 그림자는 불국사 절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져버렸다. 아사녀는 뿔이나 난 것처럼 재선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치 열에 뜨인 사람 모양으로 불국사를 향하여 줄다름질을 하였다. 거진 불국사 문전에 다다르자마자 아사녀는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문은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이나 하는 듯이 훨씬 열리었고 그 말썽꾼이 문지기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대로 뛰어들어가도 아무도 막을 리는 없을 것 같다. 아사녀는 몇 걸음 걷다가 주춤 서곤 하였다. 절문을 등지고 몇 발자국 떼어놓다가 다시 돌쳐서곤 하였다. 뛰어들까 말까. 남편 보고 싶은 마음과 분한 생각과 남편의 얼굴을 깎이우고 망신을 주게 될 걱정이 그의 조그마한 가슴 속에서 세 갈래 네 갈래로 갈리어 대판 싸움을 일으킨 것이다. 얼마 동안 아사녀는 어쩔 줄을 모르고 망설이고 있는 판에 문득 등 뒤에서 팔을 잡아 비틀도록 단단히 부여잡는 사람이 있었다. 아사녀는 돌아보고 질겁을 하였다. 거기는 콩콩이가 무서운 형상을 하고 서 있지 않은가. 언제든지 싱글싱글 웃는 듯 하던 눈이 미친 개 눈처럼 번들번들 번쩍이고 앙담은 입술은 발발 떠는데 개거품이 지르르 흐르는 데다가 앞니빨이 반쯤 퉁겨나온 것이 갈데없는 아기와 같았다. 이윽이 아사녀를 뜯어나 먹을 듯이 노려보다가 몇 번 안간힘을 쓰고 나서 제 물에 제 성을 풀며 난 어디 갔다고 그림자 못에 10번은 더 나가보고 어쩌면 이 늙은 것을 그렇게 애간장을 졸이게 한단 말이오. 난 물에나 빠져 죽은 줄 알고 어떻게 애를 켰던지 여기를 올짝 쉬면 온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오. 어떻게 화가 나던지. 콩콩이는 다시 너서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136. 아사녀와 마주친 말탄 여자 둘은 물론 주만과 털이었다. 주만은 임해전 궁장 기슭 후미진 길에서 경신과 만나 마지막 귀정을 지은 이튿날 경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내 장인 장모와 주만에게까지 깍듯이 작별 인사를 하고 제 고장으로 떠나가 버렸다. 주만은 경신에게 한량없는 존경과 감사를 올리며 위태위태하던 제 사랑에 한 가닥 성공의 광명이 비친 듯하여 마음 극히 든든하고 기뻐하였다. 이제 남은 문제는 오직 하루바삐 탑이 완성되어 아사달과 두 손길을 마주잡고 멀리 사랑의 보금자리를 찾아 종적을 감추면 그만이다. 탑이 얼마쯤 되었는가? 못된 자들의 엄습을 당한 아사달이 어떻게 되었는가? 차돌의 말을 들어 대강은 알았지만은 새삼스럽게
궁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무리 위험한 불국사이기로 아니오고는 배길 수 없었다. 겁을 집어먹고 머뭇거리는 털이를 재촉하여 살같이 달려온 것이다. 그들은 늘 하는 대로 절문 안에 들어와서 마구간에 말을 메고 주마는 걸어서 석가탑을 찾아 올라갔다. 아까 그 여자가 웬 여자일까? 그 어여쁜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였으니 주마는 종시 그 여자가 마음에 키이는 모양이었다. 글쎄시여, 그 맨들이하며 얼굴 판국하며 어쩐지 서라벌 여자 같지는 않던뎁시여. 얼굴 판국이야 서라벌 여자나 외처 여자나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따는 그 머리 쪽진 것하고 어딘지 시골티가 나기는 나더라. 그는 그렇다 해도 세상에 그렇게 결곡하고 고운 얼굴이 또 있을까? 원 아가씨는 한 번 본 그 여자에게 아주 홀리셨군요. 아가씨가 사내 같으시면 여간 아니실 뻔하셨군요. 털이는 또 한 번 버릇없는 소리를 하고 낄낄대었다. 내가 만일 남자가 되었던들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았겠지. 어여쁘고 안전하고 보드랍고. 주마는 입에 침이 없이 칭찬을 하면서도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참 아가씨가 남자로 태어나셨다면 동동 뜨는 서방님이 되셨을걸? 지금 본 그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기로 아가씨께야 발밑에나 따라올 값이요. 얘가 또 종작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나보기에는 여자답기에는 나보담 그 여자가 몇 곱절 나을 것 같더라. 원 아가씨도 아가씨를 어떻게 그런 여자와 된단 말입시오. 이런 수작을 주고받을 째 그들의 걸음은 꽤 석가탑에 가까워 왔는지 자그락자그락 고이고이 돌을 미는 소리가 들리었다. 오늘 밤에도 여상스럽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주마는 하던 수작을 그치고 귀를 기울이다가 가만히 소곤거렸다. 마치 미묘한 풍악이 들려오는데 그 털끝만한 가락이라도 귀 너머로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아가씨는 귀도 밝으시여. 참 쥐나 밤토리나 갉아먹는 듯한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오는뎁시여. 털이도 손으로 귀 뒤를 잡아 쫑긋 세우고 종알거렸다. 주마는 손을 저어 아무 소리도 말라는 뜻을 보이고 잠깐 걸음을 멈춘 채 이윽이 엿듣고 있었다. 달그림자 어린 그 얼굴은 황홀하게 빛났다. 너 저 자지러지는 가락 소리를 들어봐라. 저절로 신이 나는구나. 쇳내 귀에는 자그럽기만 한뎁시오. 내까지 귀가 귀냐? 저 소리는 가슴 정질하는 소리란다. 네, 그럽시오. 털이는 그럴싸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정에도 가슴정 다리정이 있는갑시오? 무슨 방정 맞은 웃음이냐? 그 흐물어진 가락을 고만 놓쳐버렸구나. 어서 가기나 하십시오. 그 탑 밑에 가시면 귀에 신물이 나도록 들으실걸? 하고 털이는 제가 앞장을 서서 종종 걸음을 치려 들었다. 털이는 돌 쪼는 소리보다 제 아가씨를 한시 바삐 모셔다 놓을 때 모셔다 놓고 차돌이를 만나러 가기가 급하였던 것이다. 주마는 털이를 따라 멈추었던 발을 떼어는 놓았으나 땅이나 꺼질 듯이 가만히 걸었다. 제 귀 속에 스며드는 아름다운 가락을 깨칠까 두리는 듯 털이는 다른 박질이라도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그 앙바트만 다리를 아기작 놀리어 제 아가씨의 본을 떠서 발소리를 죽이느라고 조심조심 하였다. 가슴정이란 어떻게 생긴 것입시오? 털이에게는 입을 닫히고 묵묵히 걷는 것처럼 거북한 노릇은 없었다. 원 그 애는 가슴정이란 말이 그렇게 이상스러우냐? 가슴정이란
아주 돌을 곱게 다듬는 데 쓰는 게란다. 주마는 성가시나마 아사달에게 들은 풍어를 설명해 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석가탑은 다 된 탑이었다. 찢어지게 밝은 달빛 아래 그 의젓하고 거룩한 모양은 환하게 솟아오르는 듯 하였다.